서론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거 주장. 주장? 주장하면 큰일 나지. 이거 뭐야? 정의. 그 다음에 나는 나타난 그래. 나타난 배경, 발달된 배경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나타나거나 발달되거나 이거 할 때는 발달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뭐가 있어? 문제가 된 배경.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마지막 이 정의하고 배경을 통해서 뭐를 갖다가 해야 돼? 사회적 반응을 갖다가 이끌어내야 돼. 이 배경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서론은 모든 거에 있어서 이 서론본론 결론을 갖다 대표하는 우리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이 첫인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서론본론 결론 중에 본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나는 서론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걸 갖다가 평가하는 선생님 눈에 확 띄어야 되거든.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할 때 거기에 빨간색 펜, 형광펜 다 사용하도록 했단 말이야. 네임펜까지 전부 다.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 눈에 띄는 게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거기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한 건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다른 어떤 학교는 우리가 여기서 1인이 그 대회를 참여해서 지금 그 혼자 개요소를 작성하도록 한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 방금 전에 전화했더니 개인 수업 잡았는데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따로따로 개요소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인 1조를 안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개요소의 색깔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인상이 되는 서론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자, 어차피 본론에 대한 부분은 주제가 떨어지고 나면 이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들은 찾는 감각이 다 비쌀 거 아니야 학생들이면. 그럼 여기 본론은 다 어때? 똑같아. 매칭률이 아마 선생님 생각할 때는 80~90%가 나올 거야. 본론에 치중을 하면 본론에서 내가 어떤 특징적인 걸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론에 대한 부분 자체 내에서 뭔가 이렇게 차이를 벌리기는 어때? 어렵다. 그래서 서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 서론 파트는 어떻게 작성을 갖다가 하느냐 하면 본론 같은 서론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해. 그래서 할 때 본론 같은 서론이다. 그래서 이 본론 같은 서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강조해. 만약에 지금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 이 2인 1조 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걱정이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글에 대한 느낌이 조금 약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론 파트를 작성해 주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수학에서 어떻게 그래프나 그림에 대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본론 파트를 작성해 주는 게 맞아. 근데 이 본론에 대한 작성까지 끝내고 나서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는 두 사람이 여기서 쓴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 여기에 적혀야 될 내용이 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첫 번째, 주장해야 되지. 그럼 주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대효과를 갖다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설명해 줘야 되지. 자, 여기까지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사라고 얘기했었잖아. 이 이후에 뭐 적어줘야 돼?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아인, 기억해봐. 시간 기억해봐. 까먹은 거야? 자, 여기서 기대효과 밑에다가 반드시 이걸 적어줘야지. 왜? 왜냐면 너네들은 내 수업 듣잖아.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하게 되면 기대효과까지 적어서 똑같은 수업을 만들 필요는 없어. 자, 여기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미래적 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적을 때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가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법률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사회적이나 또는 경제적에 대한 이 부분의 가치를 부여한다. 자, 작년에 선생님 강의를 갖다 들어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여기까지 썼던 친구들은 이 법률적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이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23년 추가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좀 놓는 게 좋지. 요거.
자, 근데 자 서론, 결론 해야 될 내용은 명확하네. 근데 본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자, 대안점에 대한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얘 쉽게 설명하는 장단점이지. 근데 이 장단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한 거잖아. 그럼 이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갖다 하고 있는지 현실적 대응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바로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돼. 이 근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대안점이 나오는데 대안점에는 우리가 뭘 갖다 적으면 좋으냐? 자, 여기서 이거 3번이 되겠지? 맞다. 우영아, 들리니? 네. 오케이. 뭐가 잘 안 됐었는가 봐, 그치? 네.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 이거 개요서 지금 하는 거 잠깐 설명하고 있으니까 잠깐 이거 들어. 네. 자, 대안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하는 대안점은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일반적인 대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대안을 갖다 하면 돼? 이 대안점에서. 창의적인 대안. 창의적인 거에 대안이 일반적일 수도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거 우리 저번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 이거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기억이 뭔가 좀 더 나면 스파크적인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두었으면 좋겠어. 이 뼈대를 갖다가 만들고 나면 이 뼈대를 갖다가 통틀어서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아니야. 옆에 있는 짝이 보니까 야 반드시 이걸 강조해야 돼.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창의적 대안이 꼭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논의를 갖다가 우리 한 끝에 여기는 이 부분의 주장을 갖다가 선택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주장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나는 이 미래적 가치를 이렇게 놓고 본다. 이게 핵심인 거야. 이거 까먹으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게 안 돼. 잠깐만. 네 어머님. 네 준우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허영이요? 준우 그냥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근데 제가 수락을 안 눌러도 되거든요. 네. 여기 지금 들어오는 친구도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어머니 다시 해보시겠어요? 네. 네네. 네 지금 아직 여기 앞에 거 저번 거 복습하느냐고 시작 안 했으니까 네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우영아 너 어떻게 들어왔니? 로그인해서요. 로그인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었어? 아니요, 몇 개 좀 문제 있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거기 어머님. 네. 잠깐만요, 어머님. 제가 이거 설정을 다시 한번 돌릴게요. 잠깐 전화 끊어주세요, 어머님. 우영아. 네? 너 이거 아까 할 때 네. 저기 뭐지? 이게 들어오는데 좀 어려웠어? 회의 코드 누르고 하니까 그 회의에 상의 중보시기 하면서 참석할 수 없다고 뜨면서 로그인하라 하던데요. 로그인을 하라고? 네. 회원 가입을 다시 한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됐나? 이제? 잠깐 미안해 얘들아. 잠깐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 옆에 계시지 우영아? 네. 어머니 혹시 그 회원 가입하셨나요? 거기에? 예, 오늘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아, 네네네. 네, 어머님, 네. 그 줌이 어머님 원래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게 로그인을 하라는 게 저희 쪽에서 그 주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그 로그인을 해야 되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 줌 코드가 네, 그게 아마 지금 이게 저희 네. 네. 줌의 코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유료 코드여서 그래요. 네, 그 학원에, 거기서는 무료로 네,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자, 여기 고민이 여기까지 질문. 없어? 너 배웠던 거하고 어때? 비슷해? 비슷해? 대충이면 안 돼. 왜냐면 아이니하고 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이니가 지금 여기서 할 때는 이거를 저번 주에 듣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 대회장 가서 우왕좌왕하는 순간 이게 팀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둘이 이거를 새로 줄기를 만들어야 돼. 이게 지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와서 지금 듣기 때문에 지연이가 이 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하면 되거든. 우영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혼자 하게 되면 이 틀을 갖다 그대로 쓰면 된다고 우영아. 그러니까 여기 둘이 할 때 만약에 지금 다른 학원들을 거쳐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 코드가 맞출 때 이 줄기를 갖다가 만약에 틀어버릴 거면 2차 수업 때 그 줄기를 빨리 정해서 맞춰야 돼. 다음 주에 대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염두를 갖다 좀 해둬야 돼. 우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게 익숙치 않으면 이 제목들을 갖다가 네가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꿔줘도 괜찮아. 네. 저번 주에 영상 봤나? 했던 거?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왔다! 해보긴 했는데. 윤서 안녕? 윤서야? 윤서야? 선생님 목소리 들리니? 자, 일단 오늘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너네들이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야. 기후. 왜 기후가 어렵냐면 이게 기후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단지 그냥 지구과학이고 지구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공학이 들어가. 그래서 지구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심지어 환경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자, 근데 이 기후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기후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갖다가 하는 수가 있어. 지구 온난화. 근데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이 기후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다. 이건. 자, 일단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얘기를 갖다 한번 해볼까? 자,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 우리 한번 불러볼까? 어떤 것들인지? 온실가스. 아, 온실가스. 좋아. 또 기후변화의 원인. 보면 기후변화의 원인. 긴장하지 말고. 자, 화석연료 받아서요.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가 많은 사용이 원인이 되는 건 당연히 맞지? 그렇지? 또 없어? 야, 현장 팀은 없어? 야, 온라인 팀은 지금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뭐야? 없나? 아니야? 없냐? 왜 오늘 도민이가 오니까 조용하냐? 저번 주에 이렇게 막 리액션 좋고 완전 저기 했는데? 김지현. 예. 아, 눈만 깜빡거리면 너네 얘기해주냐? 이렇게? 빨리. 아, 또 다른 거 없나? 기후변화의 원인 되는 거? 자, 이거는 온실가스나 화석 연료에 대한 과다 사용은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자, 근데 이 인간이 원인이 된 거 말고 자연적인 원인이 된 것도 있어. 빙하 직전에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전축. 자전축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옮겨져. 그래서 자전축에 대한 기울기의 변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진북이 있고 자북이 있어. 지구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 자북. 자, 여기서 진북하고 자북이 뭐냐면, 자,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 지구의 회전축이 있어, 얘들아. 자, 그리고 이 회전축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온전한 북쪽과 온전한 남쪽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진북이라고 불러.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울어진 이 부분의 자전축이잖아. 자, 그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북극과 자기장의 남극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자북이라고 불러. 근데 자북이 원래 캐나다에 있다 지금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갔어. 그러면 이 자기장의 기울기에 대한 이 모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던 모양이 캐나다로 옮겨갔다고? 러시아로 옮겨갔다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자북에 대한 모양이, 자북의 위치의 변화가 기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후변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자연적인 원인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지진인데, 지진의 원인이 되는 건 결국은 누구야? 바로 지구의 판의 역할이잖아. 자, 그래서 지구 판에 대한 이 부분이 자, 움직이면서, 즉 판구조론에 대한 이 부분이 대한 것이 근간이 돼서 발생한 지진이 바로 자연적인 원인이 돼서 결국 기후변화의 한 축이 된 거야, 축.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보통 온실가스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과다 사용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한 것만 원인을 갖다가 꼽아. 그래서 이거 할 때 절대 실수를 갖다가 안 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한 실수에 대한 부분은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누구나도 다 꼬집을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야. 준우 안녕? 들리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인간이 실수로 여기서 우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부분만 이거는 하면 얘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과학의 개념을 갖다가 넣어서 과학적으로 자,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발생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것이 바로 베스트.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적을 때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 가장 중요한 첫인상이잖아. 어디다 들어가야 돼 이거? 예? 서론에 들어가요. 서론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을 갖다 이런 자연 발생적 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놓고 보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온실가스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과다 사용이잖아. 근데 저거에 대한 부분의 대안점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 왜? 온실가스에 대한 대안점과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의 사용에 대한 대안점을 일반적인 대안점을 우리가 꼽아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 자, 보민아, 온실가스에 대한 우리 대안점은 뭘까? 이거 다뤘을 거 아니야. 이거 제일 많이 다루는 데인데 미세먼지, 에너지 할 때 다 했는데 자, 이 온실가스에 대안점 뭘까? 왜 내 앞에만 오면 벙어리가 되는 거야? 온실가스에 대안점 오늘 아이디가 오늘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저번에 저 강의실 옮겨서 강의실에서 있을 때 그 파이팅 넘치는 이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 너무 다소곳하겠는데? 우영아! 저 온실가스에 대한 이 부분에 대안점 뭘까? 대안점 대안점 온실가스를 갖다 없애고 싶어. 그럼 항상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온실가스의 원인이 뭐야? 나무 심어? 야, 나무가 없는 세상에 곧 올 텐데 나무 심는다고? 그래, 소야. 소방구. 인류의 탄소 배출. 탄소. 그럼 소방구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지? 근데 소방구의 원인이 뭐냐? 또 소방기라고 해야지 소방구라고 하면 소방적인 줄 알았다. 소방기의 이 부분의 원인. 육식? 이거 우리가 사람이 소고기를 갖다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위가 4개이기 때문이야. 그럼 위 4개를 갖다가 우리가 바꿔야 되겠네? 위 몇 개로? 하나. 1개.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돼? 소에. 위 바꾸는 거 알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위가 1개로 태어나야 돼. 뭘 바꿔? 그렇지. 유전자. 유전자에 대한 부분에 계량을 갖다가 해야 돼. 아니 합성이나. 그러면 이 소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나? GMO는 지금까지 우리 식물에 대한 것만 우리 나오겠지? 근데 이 GMO에 대한 우리 뭐가 나와야 돼? 동물편이 나와야 되겠지? 자, 이게 GMO 동물편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잘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을 거야. 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해를 갖다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에 검사, 입증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이것이 유통이 되도록 우리 해줘야 돼. 자, 근데 온실가스의 또 주범이 또 누구지? 너네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소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는 거는 바로 식물이야. 식물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죽이면 그 식물이 죽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방출해. 근데 그 방출한 이산화탄소가 식물 몸속에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식물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겠어. 그게 죽으면서 그걸 다 공기적으로 배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림 훼손한다 이렇게 딱 표현하면 되는데 물론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더 넘쳐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CO2의 발생량을 갖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CO2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갖다 해야 되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방송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우리가 그 나사의 수학 문제 출제위원인 우리나라 사람이야. 폴 박사가 있어. 그 사람이 우리가 뭐를 갖다 했냐면 화성에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로 분리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탄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 기계적인 드론에 대한 이 부분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이건 대안점이 될 수가 있겠지. 근데 무슨 대안인 거야? 얘는 기술적 대안인 거지. 자, 근데 화석연료에 대한 이 과다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물론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 수를 갖다가 우리가 감소해야 돼.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스에 대한 부분의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시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그동안 멈춰뒀던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개수를 늘리고 있어 지금. 그리고 다른 나라들 중에서 또 이 화력발전을 갖다 대신해서 무공해에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건설을 멈췄던 걸 다시 또 하고 있어. 자, 근데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갖다 해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 양면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은 줄이고 양에 대한 기대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공태양이야. 인공태양은 우리가 온도가 1억 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공태양에 대한 이 부분의 기술을 갖다 완성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27개의 그 원자력 발전소 항아리가 없어져도 돼. 그리고 이거 태우는데 얼마 필요해? 1g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바닷물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진 수소 1g.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한 달치를 갖다가 생산을 갖다 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용하지. 그래서 인공태양에 대한 이런 부분의 기술들이 우리가 또 필요로 해. 이건.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이거는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 기술적 대안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자, 태양열이나 자, 근데 풍력이나 그다음에 수력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열발전 등등등등은 얘네들은 이게 창의적 대안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우리가 무슨 대안이야? 이제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대안이야. 이거. 자,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과다 사용을 갖다가 안 할, 칠판 끝부분이 안 보여요. 너무 많이 갔나? 됐나? 네. 자, 여기까지 필기할 사람들은 하고 정리한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들 많이 정리할 거 있으면 마무리해. 바로 또 수업 여기 지우고 들어가게. 뭐또 줘? 자, 질문. 어차피 올려주셔. 아니야, 질문. 없어요. 진짜? 네. 오늘 써보기 시킬 건데. 네. 기다리나? 기다리네? 당연하지. 야, 보민아, 오늘 한 번 하고 다음번에 한 번 하면 대회라서 이거 오늘 한 번 해봐야 돼. 그래야 잡아줄 수 있어. 왜? 얘 지워도 됩니까? 아직? 네. 전체 아직? 전적으로 거의 다 썼어요. 오케이. 준우야, 이거 지워도 되니? 네. 다른 건 저기가 안 들어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아까 기후변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되는 건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발생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가 지리적 기후의 변화, 즉 격차가 생긴 거예요. 격차.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바뀌고 있냐면 중국의 남부지방 농업지대 빼놓고 중국의 위쪽은 우리가 여기서 사막화되고 있어. 근데 이 중국이 사막화되어지고 있다는 근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지중해성 기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막이 발견됐다는 거. 이게 큰 거지.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막화되어지는 부분을 갖다 걱정만 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뭘 해결해? 자연의 힘을 거스를 거야? 네. 어떻게? 드디어 대답을 했어. 리액션 좋아! 자, 어떻게? 어떻게? 자, 우리 어떻게 지중해성 기후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거스를 수 있을까? 자연을 거슬러 간대. 좋아. 어떻게? 야,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막화되어진 지역이 어디지? 아프리카잖아. 근데 아프리카 알제리에 가면 감자밭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벼 품종 있잖아. 거기 알제리에서 우리가 쌀을 키워. 그 쌀 이름이 뭐냐? 통일벼 59번.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새우 키우잖아. 새우 양식.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자기네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거잖아.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지? 까먹었네. 우리나라에서 그 먹는 게 있잖아, 게. 홍게. 우리 빨간 게 있잖아. 익히면 빨개지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 게가 바다에 있는 그 어패류 말고 다른 물고기들 다 잡아먹어가지고 어업을 갖다 방해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걔네를 갖다 잡아서 죽인단 말이야. 근데 그 게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못 먹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로 전량 다 수출을 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 무시하고 버렸던 그 게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엄청 대우를 갖다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꽃게가 엄청 많은 거야. 우리나라는 게 없어, 얘들아. 미안한데. 그래서 그런 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냐면 사막화가 되고 우리나라 사막화에 대한 발견을 갖다 했어. 근데 자연의 힘이라 거슬리기 힘들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뭐? 우리의 식량 공급에 대한 이 부분을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식량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량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 사막화가 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기후의 변화, 즉 기후에 대한 기후에 적응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몇 그 부분에 대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종을 바꿔야 되는 거야. 한 예로 우리가 산불을 갖다가 작년 산불 주제였었는데 산불에 관계되어진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야외나무라는 게 있어.
근데 야외나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강원도 쪽에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너네 저번에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보니까 이 완전 강원도 산을 다 밀어가지고 민둥산이라고 신문에 났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왜 밀었는지 혹시 알아? 야외나무 심으려고? 아니, 태양열 전지판 심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 강원도가 왜 그렇게 지금도 산불이 나는데 그렇게 산불이 나면서 왜 소나무 심는다 그랬어? 작년에 해봤을 거 아니야. 저 안 해봤어요. 저기 강원도에 왜 불 나는데 자꾸 소나무 심을까? 왜 소나무 심을까? 야, 강원도에 그렇게 불이 나. 근데 왜 소나무가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혹시 알아? 잘 타. 근데 소나무가 잘 타는 것도 중요한데 소나무의 이 있잖아. 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난 거잖아. 근데 얘가 타면 이게 빨간 불씨잖아. 이 타서 날아가는 이 불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비산화라고 표현해. 비산화. 근데 이 비산화가 얼마를 날아가냐면 산에서는 600m에서 많게는 3km가 날아가. 그러니까 불이 바짝바짝 타서 소나무 군락은 전체가 다 타도 이상하지 않은 거지. 자, 그런데 이 소나무를 또 심어. 진절이 나게. 불이 계속 나는데도 국가적으로 손해잖아. 근데 왜 심느냐? 강원도에 우리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뭐가 있냐면 임업이라는 게 있어. 임업을 갖다가 하는 농민의 생계수단이 바로 소나무인 거야. 왜? 무슨 임업을 갖다 하냐고? 야, 우리가 소나무에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이 소나무 가지고 뭐를 하냐면 바로 버섯 키우기. 우리가 먹는 버섯을 소나무에서 키워.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안 기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게 다 잘라놓고 야외나무라면 야외나무는 소나무에 여기서 키울 수 있는 버섯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굶어 죽지? 근데 우리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버섯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안 자라.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버섯을 갖다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먹거나 또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겠지? 다른 나라에서 전량 수입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싶을 때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야? 이 사람들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또 우리가 여기서 버섯 웬만큼 좀 좋아해? GMO 버섯을 만들어. GMO 버섯을 만들어. GMO 버섯을 만들어. 불에 안 타는 강력한 버섯을 막 불이 나면 버섯이 막 이렇게 붙이고 있어? 이렇게? 틀어. 소나무에서 자라지 않는 버섯. 불에 강한데 버섯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 불에 강한데 버섯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준이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나면 버섯이 이렇게 버티고 있냐고. 이렇게 인공적인 보호. 인공적인 보호. 그걸 우리가 뭘로 바꾸면 돼? 네 글자. 기술적. 네 글자. 너네가 개요서를 쓸 때 꼭 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뭐지? 스마트. 불에 견뎌? 이렇게 불이 이게 버섯이 힘이 이렇게 근육질이냐? 하면 이게 견디게? 아니지. 스마트팜. 불이 안 나게끔 불이 여기 이 소나무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버섯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럼 나무의 종류를 바꿔도 되잖아. 그지? 그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용해서 버섯 농장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버섯 농장을 갖다가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만들기가 더 쉽냐면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 컴퓨터에 대한 이 버섯을 키우는데 적합한 알고리즘을 갖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그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사람의 인건비가 줄고 이런 한장소에서 우리가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증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꼭 붙어있는 건 스마트를 놓치지 말라고. 근데 저러면 농민의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농민이 하도록 해주죠. 근데 어쨌든 인력이 덜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버섯 농장에서는 그 주인이 혼자 다 해.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하도록 그치? 너 질문 잘했다.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책. 자금.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단어를 까먹으면 안 돼. 정책, 보조, 지원, 자금. 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까면 안 돼. 스마트가 나오면 무조건 농민들 이걸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왜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여기서 좀 비싸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누가 국가보조 작업으로 대체해 주는 거야. 너네 농민들한테 농기계사라고 1년에 그거 할 때 농기계가 보통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20년, 30년 상환으로 그걸 바꿔준단 말이야. 그것도 돈을 갖다가 여기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해서 30년 상환이야. 그러면 이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쓰면서 안전하게 내가 쓸 만큼 쓰고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보조자금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단어야. 자, 그리고 이 소나무에 대한 군락은 나중에 돼서 얘가 불에 타지 않는 우리가 내화성, 즉 나무들을 바꿔줄 때 그걸 우리가 내화수림이라고 해. 내화수림에 대한 이 종으로 교체하는 거지. 아까 그 야외나무라고 하는 이게 왜 이 내화수림이냐면 얘는 불이 나잖아. 그럼 나무가 꺾어지잖아. 그럼 그 나무 꺾어진 데 끝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나와. 그래서 불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 야외나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유전자 코드를 갖다 바꾼다고 했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유전자 코드를 갖다 바꾼다고 해서 타지는 않지.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불이 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거기 우리나라에서 산불 나는 게 강원도잖아. 강원도 산불 왜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이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진짜? 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 아무도 불을 내지 않았는데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불이 나냐고? 산불이 햇빛 때문에 불이 나는 거야. 햇빛이 바짝바짝 마른 풀 있지? 걔한테 불을 붙일 수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딱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그 숲에서 우리가 그 수증기가 우리가 증발되어지고 난 뒤에 이제 습도가 있을 거 아니야. 습도가 30에서 40%가 되면 햇빛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수분량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해. 그럼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려면 거기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비. 그러면 그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역적인 부분의 특색이기 때문에 그 비가 강우량이 우리가 적어서 산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제일 또 우리가 2차적인 관건이 되는 건 태백산맥 우리가 위에 산 마루로부터 산 제일 아래까지 불어 내려오는 바람의 속도가 태풍보다 훨씬 더 세. 태풍이 30m/s거든? 근데 우리가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바람은 최고 시속이 60m/s야.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 왜 불부타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 부채질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바람이 불면 이 산소의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불이 살지. 그리고 산이기 때문에 불이 붙는 속도가 평지보다 훨씬 더 빨라. 평지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옮겨가는 이 속도가 2m/s야. 근데 산불에서는 15m/s로 불이 번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 자,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술적인 대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잡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방관 아저씨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산불이 났어. 쉽게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위에서. 헬기도. 근데 헬기가 물까지 가야 되잖아. 물을 많이 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물을 막 이만큼 들어가지고 거기다 뿌리는 것도 아닌데. 소화탄. 소화탄. 소화탄은 우리가 쓰게 되면 거기 있는 부분에 좁은 지역에서 쓰는데 중요한 건 불이 또 붙잖아. 너 소화탄을 어떻게 알아? 그거는 여기 그 대회 안에 보면 소화탄 얘기 처음 듣는 건 얘기일 텐데. 그래? 어떻게 할까? 누구 얘기해볼 수 있는 사람? 뭐든지요? 응? 뭐든지 돼요. 얘가 물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기가 있으면 되지. 축구장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해? 땅에 박아. 어디다가? 땅에. 산에다가? 네. 그러다가 또 밑에 이렇게 탄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서 뭐라 그러지? 그럼 스프링클러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스프링클러. 그래서 스프링클러 아이디어 선생님이 살려줄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스마트폰 아니에요? 어디요? 저거 열 감지해가지고. 그렇지. 열 감지가 되어서 일정 온도가 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도록 해야 되잖아. 그럼 열 센서가 들어가면 되는 거네. 작년에 그 나왔던 얘기야. 분수대. 또 그것도 물을 손까지 끌어와야 된다. 그것도 물을 손까지 끌어와야 된다. 거기에 물이 일정량을 갖다가 거기에 담아두면 돼. 정화조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네 뭐지? 흙 있잖아. 흙을 갖다가 양수기처럼 쏘는 장치가 있으면 돼. 그러면 흙은 우리가 거기서 산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흙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쏘면 이 공기하고 접촉을 갖다 막아서 소화가 되기가 좀 쉽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도 산불이 사람의 원인이 돼서 발생할 경우에는 사람의 대피 훈련이나 사람의 위치를 갖다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럼 그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핸드폰 앱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산의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찝어서 대피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해주면 인명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 자, 이건 지울게. 이거는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어. 왜? 왜 그래? 왜? 귀 잘 안 들려? 더 크게 해줘? 네, 지울게요. 네. 자, 지리적인 격차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와서 중국이 산업화가 되고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가 형성되어지고 있냐면 캐나다하고 러시아 쪽에 열돔 현상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지. 열돔 현상은 우리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더운 따뜻한 저기압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야 되잖아. 어떻게 위에서 누르지? 누가? 고기압이. 그럼 저기압이 우리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여기서 그 온실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일어난 장소가 중요한데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야. 근데 캐나다가 우리가 어떤 곳이야?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인가? 아니야. 자연환경이 우리가 천혜의 혜택을 누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사는 걸 갖다 다 사람들이 선호할 정도로 자연이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란 말이야. 근데 그 캐나다에서 몇 도까지 올라갔어? 54도. 그래서 우리가 이 캐나다의 54도에 대한 기후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건 추운 이 고기압 덩어리가 내려와서 이 저기압을 갖다 눌러버리니까 이 순식간에 여기가 다 뭘로 발생을 해? 이제 온도가 더 상승되어진 저기압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지. 이게 거의 한 2주 동안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이 저기압 정도는 아니지만 열도 현상에 대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는 추운 환경이 지속이 됐는데 이게 문제야. 선생님이 이제 그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겪어본 게 우리가 영하 30도거든. 제일 추울 때가.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가 더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몇 주간 지속이 됐냐면 2주. 문제예요? 우리 여기는 서울은 이 도시의 이 기후 때문에 따뜻했지만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은 용인이야. 용인은 뭐냐면 이게 분지지대야. 여기 서울은 나오면 맑아. 우리 용인은 안개 껴. 그래서 너네 저번에 8도가 될 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영하 3도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난방 들어야 되지? 옷 입어야 되지? 너무 불편해. 나오면 다 어떻게 돼? 또. 다 이게 우리가 선생님 지금 오늘 반팔 입고 있잖아. 너무 따뜻한 거야 오늘. 근데 우리 나올 때 추웠거든. 근데 이 추운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매년 겪어야 될 지속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캐나다는 덥고 우리 한국은 추워. 자, 그럼 캐나다에는 우리가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얘는 냉방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해? 난방이 필요해. 냉방과 난방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전기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이 공통점을 갖다 찾았는데, 자, 이 기후적인 지리의 격차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해석을 갖다가 하면 좋으냐면 바로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으로 우리가 체크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 빼놓고 태양열이야. 자, 근데 태양열이 우리가 여기서 결코 좋은 건 아니지. 태양열을 갖다 사용하면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전기를 안 내고 좋은데 왜 태양열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태양열이 문제가 되는 이유. 효율? 어떤 효율? 뭐라고 주면? 아니에요. 아니야, 해봐.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장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 자기장? 그 왜 저번에 그 테크라스 맞아, 자기장 문제 있어. 안 온다? 근데 효율 또 그 사과나무 얘기하시면서 과수원이랑 미량, 맞아. 그때 그 얘기 들었어? 온도가 태양열의 가장 큰 문제는 온도야. 그 주변 인근의 자기장 발생보다도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이 태양열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임에 대한 건 맞지만 온도가 높아져서 자, 우리가 국소적 즉 일정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기후가 바뀌어.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우리가 한 번에 가봤나? 남해에 가면 어디가 있냐면 독일 마을이 있어. 이 독일 마을에 우리가 거기서 바닷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봄이나 이런 가을에 가면 추워. 근데 지금은 남해 독일 마을에 가게 되면 반팔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 그 이유가 뭐게? 독일 마을 집이 백채면 백채에 모두 다 태양열 발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발전을 갖다 하는 게 말고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져서 그 지역의 온도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냉음료하고 아이스크림이야. 그게 지역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태양열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이점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태양열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했다가 태양열 발전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포기했어. 그 태양열 발전소에서 열광하고 우리가 이걸 도입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는 데가 있어. 헬리오시티는 아파트 벽면에다 태양열 발전이야. 빛이. 근데 빛이 비쳐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집들을 갖다 데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의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 전기를 생산해내려고 했는데 소비가 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이점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양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 이거.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질문. 얘들아,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아까 사막화 되는 부분은 이거 막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아까 알제리에다가 이 감자밭하고 쌀 했잖아. 그렇다고 사막이 습기는 몽골에다가 우리 숲 만들어줬는데. 근데 사막 왜 되는지 혹시 원인 알고 있는 사람? 사막의 원인. 미국에 가면 중앙평원이 다 사막이잖아. 그 왜 그런지 혹시 아는 사람? 거기서 우리가 매년 농작물을 갖다가 키우다 보니까 농작물이 물을 빨아올리지. 밑에 있는 땅. 그 땅에 있는 지하수가 없어져서 사막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는 이 부분에 이 사막화 되어지는 부분을 바꾸려면 뭘 갖다 우리가 확보해줘야 돼? 지하수. 근데 지하수는 우리 한 군데 머물러 있어, 안 머물러 있어? 안 머물러 있지. 물러있죠. 그러면 지하수를 갖다가 머무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아요. 어떻게? 감자를 심어요. 남. 아니. 아니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리니까. 뭐 어떻게 할까? 땅 속에 지하수를 뭐예요?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 아이디어 짜내봐. 아이디어. 감자를 심어요. 무기 없는데 감자를 심어서. 땅을 파서 막아버리는. 땅을 파서 뭘 만들어? 막아는. 땅을 파서 지하수가 그냥 머물게 하는. 오. 그러면 지하수 땅을 파고 이해가 안 되는데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가 머물렀다? 근데 다 들어가잖아. 막으면 되지 않아요? 어디요? 땅을 파서 막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막으면 나가는 것도 막지만 들어오는 것도 막는 거잖아. 내가 그 대답이 듣고 싶었어. 저 대답이 듣고 싶었어 진짜. 왜냐면 막는다 이 얘기 나오면 다 생각을 했을 텐데 막는다 이 얘기 나오면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거야. 그럼 나가는 것도 없는, 나가지 못하는 물은 어떻게 되지? 고여있잖아. 썩잖아. 그래서 물은 고여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자, 선생님 여기다가 요거 잠깐 이거 지우고 이거 설명해 줄게. 다른 데 가서는 이 설명을 안 해서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아까 이제 그 막는다가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갖다 넣어줘? 여기는 이 부분에 물에 정원 또는 물의 순환 시스템을 갖다 넣어줘. 근데 이 땅 바로 여기에 있는 데다가 넣어주면 안 돼. 이거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수분의 증발을 갖다 우리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우스 같은 이 부분에 보호 캡슐을 갖다 만들어줘. 그러면 이 뱉어낸 증산작용으로 뱉어낸 이 물을 갖다가 다시금 또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어. 이거 혹시 이 형태적인 부분을 어디다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솔라볼에 대한 거대화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물을 갖다가 여기서 꼭 가둬두려면 한 가지 조절을 해줘야 돼. 식물이 키워져야 되는데 식물이 크고 식물이 우리가 열매를 맺은 다음에 죽잖아. 근데 식물이 왜 죽는 거야? 열매를 맺었으니까 죽는 거야? 식물이 죽는 이유. 식물이 죽는 이유. 식물은 여기서 성장할 때, 식물 성장할 때 여기서 우리가 땅 속에 pH가 8에서 11 정도까지 늘어나. 즉 무슨 상태가 되냐면 염기성. 근데 염기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약간 어색하면 이게 뭐냐면 알칼리성. 근데 식물이 죽을 때는 우리가 거기는 줄기 속에 이 줄기로 들어가는 물을 막아. 근데 어떻게 막냐면 땅 속의 환경이 산성 토양으로 바뀔 경우, 너는 산성 토양을 만드는 건 산성 비가 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식물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산성 토양이 우리가 만들어질 경우 pH 4에서 6 정도의 내용이 만들어.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무엇이 자라냐면 바로 균이 생겨. 그래서 균의 생성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이 줄기가 목질화가 돼. 목질화가 되어지면 더 이상 물을 갖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1년짜리 식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산성의 토양으로 우리가 된 다음에 죽는 거야. 매년 우리가 그 농부들이 거기 우리가 토양에 대한 부분들의 이 내용을 산성에서 이 염기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뿌리잖아. 뭔가를 비료를 뿌리거나 아니면 사람 인분을 갖다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여기는 이 산성이 되어져서 식물이 죽었던 환경을 다시 성장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 물에 대한 이 부분이 녹아져 들어가면, 자 여기는 이 땅 속에 우리가 뭘 갖다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될까? 바로 pH 산성도를 갖다가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리즘 시스템이 들어가면 되겠지. 이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체크를 갖다 하면 무엇도 같이 체크할 수 있냐면 수분량도 같이 체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솔라볼 같은 이 보호 캡슐 안에서 식물이 계속 자랄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결국은 뭐야? 얘도 스마트폰. 너네 혹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의 영화를 갖다 한번 본 적 있어? 투몰로우 본 적 있어? 투몰로우 몰라? 야 준우야, 투몰로우에서 거기 순간 백기압이 되잖아. 그건 몰랐. 그 왜 헬기 떨어지는 장면. 아니 저 투모로우 보긴 했는데 옛날에 봐갖고 그 얼어붙는 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때가 우리가 백기압이야. 백기압. 고기압이잖아. 그때 얼어붙는 속도 딱 12초. 근데 그 부분에서 왜 그런 고기압이 형성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가 안 나왔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위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 강남 삼성동에 우리가 여기서 짓고 있는 지하도시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어. 땅속으로 지금 여기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 그 영동대로 그 건너기 직전에 그 부분이 다 지하로 바뀌어. 지상에 있는 그 부분의 건물들 말고 지하로 모두 다 들어가게끔 되어진다고. 하나의 시범 사업이야, 시범 사업. 근데 왜 지하로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뭘까? 아마 물이 어디 있어? 더 깊은 곳에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인공태양이 개발되면 땅속에서 또 태양을 띄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의 공급을 갖다 놓고 볼 때 땅 위보다 땅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부분으로 건너가는 거야. 근데 지하도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건설이 이루어지게끔 되면 땅 위는 어떻게 될까? 황폐화가 이루어지겠지? 황폐화되어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존립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부분의 빈부격차가 훨씬 커질 거야.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 가난한 사람들.
땅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유명인사들이나 아니면 지명도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겠지. 빈부의 격차가 우리 커지는 시스템이 2030년 곧 온다고 봐. 2030년 원공이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은 그냥 우리가 약간 이게 넓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겹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저런 기후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식량 공급에 대한 문제는 스마트에 대한 팜이고, 그 다음에 또 저기서 이게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 이야기할 때 자연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하되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가? 인공지능하고 알고리즘 시스템 들어가서 짜주는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점검할 때 앞에서 전년도에 했던 어떤 부분의 메타 기술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실에서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점검하고 고쳐나갈 수가 있게끔 돼. 이건 메타는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얘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으로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서 교육을 갖다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우리가 의미 부여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메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메타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뭐 어디다가 적용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그 환경 자체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훨씬 낫다 이걸.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갖다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 할까? 이거 영상 끊지 마. 영상 잠깐 끄고 잠깐 갔다 와. 질문. 물 줘? 물 줘? 물? 질문. 나 개요소 한번 써보자. 궁금해. 아니 그냥 개요소를 못 쓰면 어떻게 해? 왜? 수업 들으러 왔어? 다른 애들 개요소 숙제 낸단 말이야. 개요소 썼어? 저번 시간 거? 네. 맞죠? 근데 진짜 너무 근데 세게 썼는데요. 이제 쉴 때 잠깐 저기 해줄게.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고요. 읽은 데까지로만 썼어요. 나 근데 진짜 일단 오. 근데 아직도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거 붙어있길래 빼가지고 근데 난 진짜 이렇게 쓴 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 다 쓰진 않았네. 다 묶어가지고 잘 읽은 썼는데? 걸로만 이게 썼어요. 쌤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얼마 한 페이지 반으로 될 건 아니지? 내용이 조금 부족해. 늘릴 거지? 아니야?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뭐의 장점으로 인한 발현, 장점에서 뭐를 만들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좋아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한번 서로 간에 또 쓴 것들 한번 봐봐. 여기 느리는 서로 누가 쓸 거야? 아이고 왜? 왜? 본론은? 서로 여기 쓰면 그 본론 너지. 나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안 되는데. 거짓말하네. 그건 거짓말이잖아. 야 근데 오늘 왜 리액션 안 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 피곤해? 오늘 기대하고 왔는데. 저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아니 저 그런 거 진짜 안 하는데? 나 그래서 오늘 아이의 그 리액션을 보러 왔는데. 아니 진짜 수업을 너무 즐겁게 잘 받았어. 저희 근데 그런 건 챗GPT나 어디? 메타버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요.
원래는 해야지. 왜 그거 기대하고 왔어?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가지고. 우리 반에 나 포함해서 우리 반 두 명에서 같이 나가는 있고 홍민준이랑 아까 해가지고 4명 나왔다. 미친 거 같아. 너는 눈이 왜 이렇게 따고야? 기본값 차이네. 이 누가 나가자고 한 거야, 밑으로? 네? 누가 나가자고 한 거야? 어머님께서 맺어주신 사이야? 아 맞지 않아? 어떡하지? 미친 사람들. 뭐가? 내가 말고 동의하는 바야. 근데 그래도 나 말고 일단 주원대가 아니었어. 챗GPT? 우리 저번에 챗GPT 얘기 안 했었나? ChatGPT 안 했었어요. 내가 너한테 보내줬었나? 그거 내가 해봤다고 했던 거. 이거. 봐봐. 질문 이렇게 했어. 답변이 이거야. 읽어봐. 귀여워. 기분. 그래서 요즘에 애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너무 피곤해. 내 말이. 나 진짜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나간 적이 손에 꼽는데 그래서 최근에 운동이야? 얘들아 나 바로 실력이구나. 오늘 일반 가려면 운동장 대회 한다는데. 그러네. 근데 나는 근데 운동장을 안 가지. 만약에 가도 운동 안 해서 괜찮아. 일반 갔을 때 실력은 할수 있어. 근데 솔직히 진짜 기쁜 게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 하고 들어가면 맞아. 인터넷이. 맞다. 아빠는 그거 아니야 어떻게? 실내 체육관에서 하잖아. 스포츠? 너는 뭐 하는데? 빨리 넣은 거. 우리 1학년 애들이랑 많이 친해졌어. 내가 바로 옆에 진로실이니까 진로실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러고 있느라고. 우리 안 가는데. 그럴 수 있지 같은.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냥 바로 그냥 거였어. 그리고 저번에는 이게 됐는데 안 되지? 그거 물 사온 거야. 그러지. 근데 나 저거 지난번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었어. 가로채 문제는 이거 있어. 한이 인간 쪽에.